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정설미입니다. 발표드릴 연구 논문의 제목은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상위대학 진학의 공정성 분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신 조작 사태라든지 사회 고위층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드라마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든지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화제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2019년 11월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에 일부 문제가 있고, 또 외부 요인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평가 절차를 객관화, 표준화할 수 있는 정시가 수시보다 더 공정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대입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 비중을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시가 수시보다 더 공정한가, 어떤 특정 대학 입학 전형이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는 이슈이고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시는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입학 전형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공정하다에 따른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수시는 상대적으로 분배적 공정성을 추구합니다. 모두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와 결과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일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보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형이라든지 지역인재 균형 선발 등이 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도 분배적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대입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맥락적 지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공정성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경쟁 과정에서 시험 절차를 객관화, 표준화해서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과연 그 시험을 치르기까지의 조건들까지 모두 평등했는가의 문제로 확대해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워낙 대입제도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지난 30여 년간 끊임없이 매 정부마다 여기에 개입해서 해당 제도를 변화를 시켜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은 어떠했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제도의 시기에 따라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상위 대학 입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한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상위 대학 입학은 분명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 입학 전형이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떠한 공정성 담보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고, 아직까지는 사실 예비 분석의 결과여서 이를 감안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대입제도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쟁점들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종합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프레임은 본 연구진은 국가와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간의 권한과 자율성의 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가 요소와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96년까지는 국가와 대학과 고등학교의 균형기로 파악이 되고, 그런데 19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상당히 국가가 주도하면서 정시 중심으로 수능 중심의 시기였습니다. 국가 주도기였고 이후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는 입학 사정관제로 위시되는 대학의 그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대학이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권한을 갖는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개입을 하면서 국가와 대학 간에 서로 이제 조정하는 기간으로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가 사실 그 권한이라든지 자율성이 많이 약화되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입장이 되면서 사실상 국가와 대학 간의 주도권 변화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평가 요소라든지 수단이 끊임없이 또 같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능력주의의 기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 문제, 예를 들면 공교육 황폐화, 지나친 경쟁이나 사교육의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얼마나 작용하는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종합하여 보자면 분석 자료의 시기와 대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는 특정 대학의 2010년대 초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고 또 어떤 다른 연구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2012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마다 자료와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시기별로 대입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의 자료를 구축해서 이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증 연구뿐만 아니라 담론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연구들을 봤을 때에도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정시냐 수시냐와 같은 이분법적 논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존 롤스의 분배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1원칙에 해당하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체로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이 얼마나 더 공정한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그런 제2원칙, 차등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한 리뷰를 바탕으로 하여서 최대한 장기간의 자료를 구축하고 또 공정성을 각 입학 전형과 이렇게 관계지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곰스의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일단 활용을 하였고 추후에 최근에 이제 릴리즈된 2019년의 자료를 좀 더 붙여서 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학생들은 2001년에서 2016년까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약 11만 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코호트 고정 효과를 적용을 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상위 대학의 입학 여부인데 물론 상위 대학에 대한 정의는 선행 연구마다 다양합니다. 본 연구는 이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또는 전국의 의치 한의대로 조작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는 대학 입학 전형의 지원 유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정시이냐 수시이냐라기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이것이 정시, 수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등으로 다양하게 시기를 나누어서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입학전형과 학생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석을 변수로 하여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일단 변화 추이를 기술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대입 제도의 시기에 따라서 상위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부모 직업군별로 보셨을 때 소위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제1 직업군의 학생의 비율은 꾸준하게 상위대학 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 직업군의 부모를 가진 학생의 비율은 사실상 소폭 감소를 하여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직업군이 더 높은 좋은 학생들의 비율이 늘고 있고, 또 부모의 소득 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한 196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 파란색의 1분위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912만 원, 5분위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을 보았을 때에도 대졸자 이상의 부모가 대졸자 이상인 경우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등학교 고졸 이하의 부모를 가진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 세대에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고도 상당히 격차가 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신 고등학교 비율로 보았을 때에도 일반고 학생의 비율은 감소를 하는 추세지만, 특목고 학생 출신의 그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먼저 탐색적으로 상호작용을 투입하지 않고 학생의 SES가 상위대학 진학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시기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통제 관심 변수이자 통제 변수로 들어간 대입 전형의 그 전형이 시기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보았을 때 역시나 소득 1분위 가장 낮은 학생에 비해서 더 높은 학생들이 상위대학 진학 가능성이 더 높고, 아무리 대입 전형이 변화를 해도 4분위와 5분위 학생들,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이 상위 7, 8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어느 시기든지 간에 항상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군을 보셔도 3군인 부모를 가진 학생보다 부모가 1군인 학생은 어느 시기에서나 항상 더 유리한 위치였었고, 학력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일단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본 것인데요. 이런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상위대학의 입학은 분명히 아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대학의 입학 전형이 어떤 조절 효과,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떤 시기든지 간에 사실은 그 X축을 보셨을 때 1분위 학생보다 소득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5분위 학생으로 갈수록 상위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점점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대학 조정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런 우상향하는 추세가 살짝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유가 국가대학 조정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새로 생깁니다.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새롭게 생기면서 소득 1분위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 상위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이 생김으로써 이런 아주 소득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조금은 둔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모 학력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도 고졸 이하의 부모를 둔 학생보다 대졸 이상의 부모를 둔 학생이 아주 우상향하는 그대로 상위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어느 시기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국가대학 조정기에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생기면서 이 고졸 이하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상위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다른 정시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여기까지는 예비 분석 결과이고요. 사실 이제 이 위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 자체가 이게 리니어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계 효과로 그대로 개수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나중에 준탄력성, 평균 준탄력성으로 환산해서 또 한 번 더 계산을 추후에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일단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국가랑 대학 간의 주도권 변화 사이에서 이제 끊임없이 평가 수단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네 가지 시기로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절차적 공정성이 쟁점이 되었고 능력주의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제도 시기별 상위대학 입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화 추이를 살펴봤을 때 사실 SES가 높은 학생이라든지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대입제도 변화 때문에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일 것입니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위대학 입학의 관계가 시기별로 대학 입학 전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대입 전형과 관계없이 SES가 높은 학생일수록 상위대학 진학에 일관되게 더 유리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아무리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그래서 뭐 정시와 수시를 비율을 바꾸고 어떤 요소를 바꾸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SES가 더 높은 학생이 상위대학 입학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변화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대학 조정기에 이런 뚜렷한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소득 1, 2분위 학생의 상위대학 입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분배적 공정성 제고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연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